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회사로 바꾼 것이 회계 부정이 아니라는 근거로 미국 바이오젠으로부터 받은 서신을 공시했습니다. 미국 바이오젠은 서신에서 다음 달 29일까지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주식 매수 청구권, 즉 콜옵션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일본 도시바의 메모리 사업 부분 매각 작업이 중국 반독점 당국의 승인으로 사실상 최종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로써 SK하이닉스가 포함된 한미일 연합의 일본 반도체 회사 도시바 메모리 인수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SK하이닉스는 직접적인 경영 참여나 기밀 정보 접근 등은 제한받는 조건을 적용받지만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입지를 한층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의결권 자문기관인 한국기업지배구조원도 현대모비스의 분할, 합병안에 반대 의견을 권고했습니다. 현대모비스는 오는 29일 주주총회에서 핵심 부품 사업 부문과 모듈 AS 부품 사업 부문으로 분할해 모듈 AS 부품 사업 부문을 현대글로비스에 합병하는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지만 기업지배구조원까지 반대 의사를 밝히며 국내외 주요 의결권 자문기관 모두 반대를 권고한 셈이 됐고 이제 캐스팅 보트를 쥔 국민연금의 결정을 시장은 주목하게 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이 북미 정상회담 무산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태도를 돌변한 것을 두고 시진핑 배후론을 제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중국과 만났을 때 상황이 조금 바뀌었다고 생각한다며 김정은은 중국 측과 두 번째 회담을 했다. 그것은 약간 깜짝 회담이었다며 2차 방중을 거론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일부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 장입니다. 이번 주 흐름 대비해서 그나마 좀 비교적 흐름이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거래소 쪽은 아직 지지부진한 흐름 여전히 이어가고 있긴 합니다지만 6포인트 정도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는데요. 거래소부터 조금 더 살펴보자면 전기, 전자, 업종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 소폭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제약바이오, 화학업종 등이 지금 상승 흐름 가져갑니다. 현대차그룹주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권고사항 자체가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투자 자문사들이 국내외 모두 지금 반대쪽을 밝히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배구조 개편 이슈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측면이 부각이 되면서 운송장비 업종 전체가 지금 흔들하는 모습이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바이오젠 콜옵션 의사 밝히면서 장 초반에 7%대까지 급등 흐름 가져갔다가 현재도 3, 4%의 상승 흐름을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제약바이오 업종 전체적으로도 지금 상황이 괜찮은 모습입니다.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 제약바이오 업종 전체적으로 지금 잘 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자연스럽게 넘어가 보면 제약바이오 시총 상위주들 지금 전체적으로 급등 흐름 나오고 있는 종목들이 꽤나 많이 보입니다. 지수 덩달아서 크게 올라가고 있고요. 그동안 급등, 급락을 반복하던 남북경 협주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하루 정도 조금 쉬어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한 주를 마무리하는 시점인데 지금 글로벌 경기 상황도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아르헨티나에서 시작된 신흥국 위기설 그리고 북한의 태도 변화 등이 지금 리스크로 작용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은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기에 한반도 정세 부분에 미 국채 금리, 유가 등 뭔가 좀 석연찮은 부분도 분명히 있는 시점입니다. 하나하나 체크하시면서 일주일장 마무리 그리고 다음 주에 대한 대비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코스피 시황 변동 상황부터 잠시 짚어보도록 하죠. 자, 시장 상황 그래도 나쁘진 않습니다. 7포인트 정도 상승 흐름이고요. 0.3% 상승 흐름 코스피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중 흐름들 바로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자, 보시다시피 2460선 터치한 뒤에 다시 내려오면서 2452포인트. 하루 종일 상승권역에서 움직이긴 합니다. 하지만 상승폭이 좀 제한적인 모습은 어쩔 수가 없는 모습입니다. 대장주, 전기, 전자 업종도 큰 폭의 상승이 나오질 않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시장 주도주가 지금 부재한 상황에서 박스권 상승 흐름들은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중으로는 보셨고요. 그렇다면 수급주차 한번 확인해 봐야 될 텐데 외국인 오늘도 파네요. 432억 원 그리고 개인은 485억 원 상승장에서 소폭 매도합니다. 기관만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722억 원 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어떨까요? 삼성전자 소폭 상승입니다.
5만 원 회복이 잘 되지 않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 더 하락은 없이 추가 하락은 없이 49,000원대는 견고하게 지지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SK하이닉스 일단은 도시바 메모리 반도체 인수 작업이 이제 순조롭게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오늘 1% 내외 상승 흐름 가져가고요. 셀트리온도 1.3% 상승, 현대차는 보합, 약보합 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죠. 포스코 상승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40만 원 위로 올라왔습니다. 장중에는 뭐 7%대까지 상승 흐름 가져갔었는데 지금도 3% 정도의 바이오전의 콜옵션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 상승 흐름 가져갑니다. 삼성물산, LG화학도 올라가고요. KB금융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11위부터 15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 지수 살펴볼까요? 예, 코스닥 지수 1.22%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10포인트 정도 지금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다음 일중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죠. 일중 흐름 보시면 857포인트대부터 866포인트대까지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수급 주체 어떨까요? 외국인이 어제에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서는 이틀 연속 삽니다. 843억 원 사고 있고요. 기관이 187억 원 순매수하고 있는 가운데 기관 투자자 가운데서는 금융투자만 사고 나머지 주체들은 모두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은 팔고 있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신라젠 올라가고요. 나노스가 오늘 급등 흐름 또 가져갑니다. HLB도 급등 흐름 가져가고 이 두 종목 10%, 8% 시총 3, 4위 종목이 이렇게 급등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지수 흐름들 좋고요. 메디톡스가 오늘 잠시 쉬어갑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바이로메드, 셀트리온 제약, 펄어비스, 스튜디오 드래곤까지 전체적으로 잘 달리는 가운데 CJENM만 약보합권입니다. 자,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11위부터 15위 종목들인데 카카오멜론이 카카오와 지금 합병 소식이 어제 장 끝나고 공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락합니다. 5%의 급락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까지 지금 잘 달리던 카카오멜론이 지금 다시금 급락이 나오는데 합병 비율이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카카오의 합병이 되는 그 비율 자체가 카카오멜론에는 결국에는 악재다라는 지금 시장의 분석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카카오도 그리고 동반해서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포스코캠텍, 제네시금도 하락하고요. 코롱티슈즈는 지금 강보합권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 짚어보도록 하죠. 원달러 환율은 소폭 하락합니다. 1080원대는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양시장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장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H투자증권 투자전략팀의 조현주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시장의 이슈들 한번 점검해 볼까요? 네, 일단 어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에 대한 우려가 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 협상이 성공적이지 않을 것이다라는 발언을 좀 하면서 이 무역 협상에 대한 이슈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온 상황이고요. 5월 22일 이후에 이제 중국에 대한 500억 달러 관세 부과 효력이 가능한 날짜입니다. 그래서 그때 아무래도 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은 관세 인상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좀 확대되고 있는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중국과 미국 간의 그런 지정학적 리스크, 정치적 리스크가 시장에 좀 상승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할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최근에 제약바이오 업종들이 좀 많이 오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동안 좀 센티먼트가 거품론에 대한 우려로 좀 많이 죽어 있다가 MSCI 코리아의 바이오주 한 3개 종목들이 편입이 되면서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한 투자 센티먼트가 좀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5개 신규 편입된 종목 가운데 3개 종목이 바이오주였고요. 또 6월 달에 세계 최대 암학회인 아스코 컨퍼런스 그리고 세계 최대 바이오 산업 컨퍼런스인 바이오 USA가 6월 초쯤에 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호재와 악재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요. 이 외에도 짚어볼 만한 이슈 있다면 들어보면서 전략들까지 함께 들어볼까요? 네, 일단 다음 주 시장은 이번 주와 크게 다를 부분이 없을 것 같은데요.
가장 큰 이슈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마 5월 22일 날 이후부터 효력이 발생 가능한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일 것 같고요. 1,333개 물품에 대한 관세 부과이고요. 여기서 한 120여 개 이상이 TV 제조업체, 자동차 부품, 공급업체, 그리고 철강, 소매 이런 업체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한 기업들에 대한 주가가 좀 재차 하락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최근에 소매 업종이라든가 아니면 철강, 풍멸, 태양열 이런 관련 업체들에 대한 주가가 좀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중국과의 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일단 이렇게 실장이 불확실성이 좀 확대되는 구간에는 펀더멘털에 입각한 투자가 좀 유리한 구간인 것 같습니다. 일단 1분기 어닝 시즌 실적 예상치보다 좀 상회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는데요. 2018년 전체 영업이익은 현 시점에서 연간 추정치가 좀 상향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상향 조정이 큰 폭으로 보이는 업종이 증권, IT 가전, 건설, 은행, 미디어, 반도체, 기계 이런 업종들이기 때문에 연간 추정치가 좀 상향 조정되는 업종에 투자하는 상황이 조금 더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 전략까지 또 오늘 알차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NH투자증권 투자전략팀의 조현주 연구원이었고요. 이슈 칼럼 바로 이어집니다. 이슈 칼럼 이어갑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미중 간의 정상 회담, 장관급 무역 협상이죠. 요거 얘기하기 전에 잠깐 버크셔 해셔웨이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한 보유 자산 보고서 나왔는데 이분이 사실 이 회사에서 매입하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워렌 버핏 얘기인데 어떤 종목 매수했고 지금 어떤 종목 매도했는지 이 부분 잠깐 짚어볼까요? 네, 워렌 버핏의 세계 최대 투자 보험 회사인 버크셔 헤이더웨이의 미국 SEC에 제출된 보고서를 보니까요. 1분기에만 애플 주식을 7,423만 주를 취득했다고 합니다. 전체 애플 주식 수의 4.9%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인덱스를 운영하고 있는 뱅가드라든지 블랙록에 이어서 세계 3대 주주가 됐었습니다. 물론 버크셔 헤더웨이의 1,889억 달러에 달하는 포트폴리오에서도 1위 보유 종목이 됐는데요. 지난 1분기 버크셔 헤더웨이의 포트폴리오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순매수한 종목은 애플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제약회사인 테바제약, 그리고 종자회사인 몬산토, 그리고 유선 방송 사업자인 리버티 라틴 아메리카, 그리고 금리 상승에 따라서 최대 수혜가 예상되는 상업은행인 US은행, 그리고 금융 서비스 회사인 뉴욕 멜론은행, 그리고 델타 항공을 주로 사들였고요. 반면에 매도한 종목을 보니까 상업은행인 웰스파고, 그리고 석유 정제와 미국에서 주유소 회사를 하고 있는 필립스 CC6, 그리고 IBM이었습니다. 웰스파고 같은 경우에는 자사주 매수에 맞춰서 회사 주식을 매각한 것이고요. 필립스 66 같은 경우에는 회사의 3,500만 주를 매도했다고 합니다. 그동안에 꾸준히 보유 비중을 축소해왔던 IBM 같은 경우는 이제는 전량 매각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사실 워렌 버핏이 같이 투자한다 이런 얘기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번에 포트폴리오 변동이 좀 있었고요. 이 포트폴리오 변동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여러 가지 투자 전략을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분 같은 어떻게 좀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네, 버크셔 헤더웨이의 애플을 122억 달러를 1분기에 사들였는데요. 워렌 버핏은 애플 주식을 이렇게 대규모 사는 거에 대해서는 전체 주식을 보유해도 좋을 정도로 사업 내용이 좋다는 거죠. 이뿐만 아니라 훌륭한 경영진 때문이라고 밝혔는데요.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는 애플을 하이테크 기업으로 보지 않고 매우 경쟁력을 갖춘 소비재 기업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애플 제품을 둘러싼 강력한
생태계가 형성되고 있고요. 또 애플 제품에 대한 충성도가 높기 때문에 애플 보유 주식을 현재 5%에서 앞으로는 6에서 7%까지 더 높일 계획으로 있다고 합니다. 또 워렌 버핏은 청량회생 코카콜라, 식품 가공회생 클라프트 하인츠에 대해서 매우 10년 전서부터도 계속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왔는데요. 이번에는 사업은 양호하지만 10년 전에는 못 미친다고 발언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착한 식품이 아마존과 같은 이커머스에 대량 입점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때문에 소비자들은 식품에 대한 선택 사양이 더 늘어났다는 점, 그리고 슈퍼와 같은 소매점이 소비자 가격을 인하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만 못하다고 봤던 겁니다. 또 한 가지 재밌는 거는 항공 운송주에 대해서는 업계 내 경쟁이 매우 치열하고 투자 위험이 있지만 주식을 매수할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델타 항공에 이어서 다른 항공사들이 좀 주가가 좀 싸진다면 언제든지 매수할 수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투자 전략 한번 소개를 받아봤고요. 이제 좀 본격적으로 미중 간의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관급 무역 협상 열리고 있는데 이게 좀 잘 해결이 돼야 될 텐데 지금은 약간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도출점이 좀 나오겠습니까, 내일까지? 아무래도 결론은 조금 비관적으로 미국에서는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번 2차 무역 협상은 1차 협상 때 미국이 요구한 8가지 리스트에 대해서 중국이 어느 수준에서 합의를 할지 의견을 듣는 회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가 하락한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역 협상을 둘러싼 불확실성 때문에 그런데요. 미중은 무역 불균형 원인과 시정을 위한 접근 방식이 서로 다릅니다. 회담 스타일도 다르고요. 또 서로 양보하거나 맞교환할 카드가 별로 없기 때문에 협상이 초반부터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국은 이번에도 무역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서 확실한 답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때문에 최소한의 수입 확대라든지 시장 개방을 약속하고 미국 측에 다시 뜨거운 감자를 넘기는 회담 스타일에 나오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중국 입장에서 볼 때는 미국이 요구한 8가지 리스트를 대폭 수용을 한다면 중국의 꿈이라든지 2025년까지 강국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접어야 되는 만큼 시 주석으로 볼 때는 정치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평행선을 달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현재 미중 무역 협상의 중국 측 대표인 류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미국 농산물을 어느 수준까지 개방할지를 구두로 코멘트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자동차 수입 관세 인하뿐만 아니라 미국산 액화 천연가스 수입과 같은 단기적인 처방책만 협상 테이블에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미국도 상당히 좀 반발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미국이 지금 반발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중국이 요구 리스트를 전달을 한 거지 않습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데 미국이 이렇게 반발을 하는지,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 이거 어떻게, 얘기를 들어봐야 될까요?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구체적인 시장 개방표를, 시간표를 내놓으라는 거죠. 이뿐만 아니라 무역 불균형 시정을 위한 8가지 요구 리스트에 대해서도 중국이 가부간의 결정을 해달라는 이야기인데요. 8가지 요구 리스트를 보면은 2020년까지 무역 흑자를 올해 대비 2천억 달러를 삭감하라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전기 자동차 같은 차세대 산업 육성 정책과 관련된 중국 제조 2025와 관련해서는 즉각 정부 지원을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고요. 이외에도 안보와 관련된 미국의 중요 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중국 투자를 앞으로는 제한시키겠다. 그리고 중국 투자를 제한하는 규제와 관련해서는 완전히 철폐해달라. 그리고 서비스 시장의 접근법 개선이라든지 분기당 한 번 이 같은 조치가 시행됐는지 여부를 검증하겠다는 데서 반발하고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농업시장 개방 요구라든지 또 2020년 7월까지 미국 수준의 관세를 인하하라는 거에 대해서 중국이 지금 강하게 지금 반대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발언이 또 나왔는데 굉장히 좀 강한 어조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국이 아주 버릇이 없어졌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표현을 했다고 하는데 중국 제안이 어떻게
이렇게 뭐 버릇이 없었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나갔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좀 이야기를 더 들어볼 수 있나요? 네, 현재 중국이 거부하는 것은 FTA 체결한 국가보다 더한 시장 개방 요구를 하고 있고요. 뭐 산업 정책뿐만 아니라 경제 정책에 대해서도 간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맞대응 카드로 지금 미국을 공격하고 있는데요.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요구한 수준에 맞게 그 중국도 공평하게 미국 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고쳐달라는 거죠. 만약 이 요구가 들어주지 않는다면은 중국의 대개방 정책에는 미국이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한 그 반도체를 비롯해서 직접 회로에 중국 수출 금지를 해제시켜달라. 그리고 중국산 철강 제품에 대해서 25% 관세 부과를 중단시켜라. 이뿐만 아니라 중국 서비스장 개방처럼 미국도 정부 조달 시장에 중국 IT라든지 서비스를 포함시켜달라. 그리고 중신 그 통신과 관련된 수출 금지를 풀어주고 향후 통상법 301조를 발동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해달라는 거죠. 이뿐만 아니라 미국 전자결제 시장을 좀 개방해주고 중국 정부의 투자회사인 중국국제금융공사에 대해서 미국 내 금융업 진출을 허용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미국의 그 시장 정책과 전혀 좀 맞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또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어려운 제안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결과를 좀 봐야 되겠지만 양측 간에 지금 어느 정도의 간극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아 보인다라고 결론이 좀 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대중국 보복카드 그리고 중국이 준비해놓은 맞대응 카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지금 현재 그 미국에서는 무역확장법 232조, 통상법 301조와 관련해서는 시장의 기업이라든지 산업의 의견을 공청회를 통해서 다 들었고요. 이제는 최대 1,500억 달러 규모의 수입 관세 부과를 대통령 손에 지금 넘어간 상태입니다. 앞으로 대미 투자 제한이라든지 중국을 WTO에 제소하는 이런 세 가지 카드를 쓸 것으로 보여지고요. 미국이 즉각 제재에 나선다면은 중국도 제재 대상급 품목에 대해서 발표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1,500억 달러에 달하는 그 중국산 제품에 관세가 부과되면은 중국의 GDP는 0.4% 정도 떨어지게 되고요. 미국산 콩에 대한 수입을 제한시킨다면은 중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0.23% 포인트 올라가기 때문에 즉각적인 중국 경제 충격은 불가피하지 않을까 보입니다. 중국이 현재 시장이 우려하고 있는 1조 1,7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국채는 줄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미국 국채를 매각하고 대체 투자 상품을 세계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 없다는 점, 또 자칫 무역 전쟁이 전면전으로 확대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신 미국산 돼지고기, 과일, 견과류가 1차 표적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산 돼지고기를 연간 10억 달러 정도로 수입하고 있고요. 또 캘리포니아의 그 파스타치오는 3억 달러, 그리고 와인은 1억 9,700만 달러, 그리고 위스콘주에 있는 인삼은 3천만 달러 정도가 되는데요. 여기에 관세를 부과하면은 작년에 미국 농가 같은 경우에는 2006년 이후에 최저 농가 소득 수준이 떨어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추가 관세 부과는 미국 농가의 최악의 상황을 몰고 가지 않을까 보입니다. 그리고 2차 표적은 139억 달러를 수입하는 콩, 그리고 120억 달러를 수입하는 자동차, 또 102억 달러 규모의 항공과 관련된 추가 관세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미중 무역 협상에서 중국 제조 2025 이게 지금 뜨거운 감자로 부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미국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뭔데 이렇게 민감하게 나오는 거죠? 네,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무역 전쟁을 벌이는 진짜 이유는 무역 불균형 수정보다는 차세대 산업의 기술을 놓고 미중이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기술력 역전을 불허하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은 반도체 산업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2014년도에는 무려 220억 달러의 그 새로운
펀드를 만들었고요. 이번에도 320억 달러 규모의 신규 펀드를 만들 계획으로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중국 제조 2025와 관련해서는 즉각 폐지하라고 미국이 압력을 가하고 있는데요. 미국이 이처럼 중국의 첨단 산업에 대해서 우려하는 것은 아시아 하이테크 제품 그 수입 점유율을 보면은 중국산의 비중이 2000년에는 9.4%에 불과했지만 2014년에는 43.7까지 급등을 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미국 정계뿐만 아니라 행정부 내에서는 중국 굴기를 상당히 걱정하고 있는데요. 패권 국가와 신흥 세력이 쉽게 충돌한다는 것은 과거 500년 역사에도 증명이 됐기 때문에 21세기 들어서 중국 굴기로 미중 간의 실력차가 빠르게 줄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첨단 하이테크 제품에 대한 미국의 그 계속 규제들이 시작이 되는데요. 전기 자동차, 로봇, 인공지능과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불공정한 중국에 보조금을 주는 정책이라든지 시장 거래를 따르지 않고 해외 기술을 획득하는 데에 대해서는 강하게 제동을 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무역 갈등뿐만 아니라 첨단 산업을 둘러싼 그 굴기와 관련된 견제가 앞으로 국제 문제화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예. 이게 제대로 근데 협상이 되거나 이러지 않으면 결국에는 조금 더 극단적으로 갈 수 있겠다. 미 중간에, 지금 냉전 시대로 들어가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거기까지는 안 가겠죠? 네, 거기까지는 당장은 가지는 않겠지만 예. 장기적으로는 분명히 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미중 장관급 무역 협상이 실패로 끝난다면은 미중 간의 하이테크 전쟁이라는 무역 전쟁의 제2라운드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한 미국의 부활, 미국 제일주의를 주창하는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군사 기술의 그 성능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반도체 관련 기술의 중국 유출을 금지시키고요. 5G 무선 통신과 같은 첨단 산업에 대해서는 대미 투자를 제한하는 국가 긴급 경제권 법이라는 카드를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법은 좀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국 대통령에 대해서 법안을 선언할 권한을 부여하는 법인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 계속적으로 그 미국 기업들을 사들이고 있는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를 집중 겨냥을 해서 AI라든지 로봇, 군사 위성과 관련된 미국 스타트업 기업의 공격적인 투자를 앞으로 막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텐센트 같은 경우에는 지난 5년간 50개 이상의 미국 기업에 투자를 해왔는데요. 인공지능 회사인 오벤스사, 그리고 인공위성 장치 개발에서 테사 로직사를 사들였고요. 이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는 안보를 위해서 테크노 보호에 적극 나설 계획으로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에 해외 기업 인수를 통해서 얻은 기술 진보에 의해서 성장하던 중국 경제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 법이 발동하면 중국의 첨단 산업의 기제도 꺾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최근 중국 증시의 첨단 기술주들의 조정도 이와는 무관치 않는 그런 흐름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뒤 2부에는 오늘도 슈퍼듀오 매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수익률 대결 펼쳐보고 또 종목 상담까지 이어가는 시간 알차게 준비했으니까요. 잠시 뒤 2부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